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이제 마지막 종강이네요. 하여튼, 네, 늘 아쉽네요. 네,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네, 격려도 많이 받았는데 일일이 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끝날 거 생각하니까, 음, 전라도 사투리로 쪽과 거시기 한데 뭐 학교에서 뭐 지나가다가 뭐, 네, 뵈면 되니까, 네, 너무 네, 제 마음은 아쉽지만 그래도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어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죠. 네. 이거 양원제 장단점까지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에는 한국 국회 헌법상 뒤 여기서 할 차례네요. 네. 자, 국회의 그 입법기관의 지위는 일단 상권 분립 측면에서 이제 행정, 입법, 사법 중에서 한 축을 즉 국가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특징인데, 자, 이 국회, 즉 우리 한국의 입법부의 이 헌법상 지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입법기관, 즉 임무가 그런 거죠. 네, 법률을 제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상권 분립 측면에서 네, 국정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시면 이거는 국회의 고유한 기능이죠. 네. 국회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게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즉 국가 권력 자격 중에 자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이 입법을 어디에다 맡겨놨느냐? 물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민주공화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헌법도 이 입법권을 어디에 맡겨놨어요? 국회에 맡겼죠. 국회. 예, 국회의 어떤 그래서 제1의 헌법상 지위, 즉 헌법상 임무는 뭐냐면 입법을 하는 거죠. 입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렇죠,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그 법률을 제정하는 그 어디죠? 그 법률 제정하는 곳이 국회죠. 네, 국회. 즉 국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첫 번째로 헌법상 지위를 가지는 게 뭐냐면 네, 고유한 기능인 네,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 즉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우리 헌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 헌법 제 40조에 나와 있죠. 40조에는 자,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 네,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네. 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약간 화면을 멀리 해야겠네요. 네. 네, 우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네,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상 국회의 어떤 지위를 어떤 기관으로 하고 있냐? 자, 입법기관으로서 네,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즉, 자, 입법권의 국회 귀석 원칙을 명시한다. 그리고 이 입법 기능은 국회의 핵심적인 지위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 하면 입법인 거죠. 네. 상권 분립 측면에서 입법. 그리고 이 입법권은 국회 귀석 원칙을 명시한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몽땅 독점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핵심적인 것들. 자, 입법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자, 국회가 어, 독점을 하죠. 핵심적인 것들은. 그렇다고 나서 국회가 모든 입법을 다 하진 않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행정입법도 있죠. 위임입법. 그렇죠. 뭐 대통령이나 총리령이나 그다음에 부령들 있잖아요. 이런 위임입법들. 네. 그래서 모든 법령을 자, 그렇죠. 모든 입법권을 국회가 다 독점하는 게 아니고 자, 핵심적인 것. 그 핵심적인 것만 국회가 독점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독점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입법권을 독점하는 건 아니죠. 네, 핵심적인 것들만 네, 국회에서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서 네, 국회 귀석 원칙, 즉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자, 입법권의 어떤 국회 귀석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법권의 독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국회 헌법상 지위는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권력 분립의 원리인 거죠. 네. 국회는 권력 분립의 원리상 다른 국가기관들과 국정 운영에 대한 통제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입법은 흔히 그렇죠. 행정과 뭘 해요? 네, 사법에 통제를 하죠. 주로 어디를 통제해요? 행정을 통제하죠. 그렇죠. 네. 주로 행정을 통제하고 네, 사법도 통제를 하죠. 네, 그렇죠.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사법도 통제를 하죠. 네. 즉 뭐 국회 국정감사 조사권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동의권 그렇죠.
뭐 국무총리, 뭐 장관들 임명할 때, 그렇죠. 승인권이라든지, 그렇죠. 조약 비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무총리라든지 뭐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국회에 부를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답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탄핵 서출권 등을 통해서 어떤 타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의 지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제 뭐 재정 통제에 관한 지위도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 통제라는 것도 크게 보면 국정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 한국 국회가 우리 헌법이 우리 국회의 어떤 헌법상 지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네, 입법기관과 국제 국제론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는 그냥 단원제죠. 네, 국회가 하나뿐이죠. 하원 하나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 재헌헌법은 단원제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재헌헌법에서는 자, 우리 국회를 딱 하나 뒀죠. 단원제. 그다음에 1차 개헌 1952년에 이제 1차 개헌을 해서 자, 양원제를 도입했죠. 자, 양원제를 도입하였으나 자, 참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단원제로 운영이 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948년 재헌헌법에 자, 국회를 단원제 국회로 딱 제정을 했는데 자, 1차 개헌을 했죠. 네,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 1952년에 우리나라가 제 첫 번째로 자, 1차로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 양원제를 도입한 거죠. 국회를 두 개로. 그때 당시에는 하원이 민의원이었고 상원이 참의원이었죠. 그렇죠. 하원이 국민이 뽑는 거고 상원이 간접 선거로 뽑는 건데 자 우리나라 제1차 개헌 때 양원제를 도입한 거면 민의원 해가지고 이게 국민이 뽑는 거고 그다음에 참의원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간접 선거로 한 건데 자 참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자 단원제 국회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공화국 헌법 자 1960년대 헌법이죠. 1960년 헌법 자 1960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 2공화국 헌법을 어 2공화 헌법으로 들어섰는데 2공화 헌법에서는 이제 그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자 이후에는 이제 3, 4, 5 지금 현재 6공화국이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죠? 단원제 국회를 선택을 하고 있다.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 자, 헌정사상, 네, 1차 개헌 때, 1950년에 양원제를 도입을 했죠. 헌법 규정에 도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원, 즉, 참의원 선거를 하지 않아서, 네, 단원제로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20하고 헌법 때는 이제 완전히 양원제를 채택을 했으나, 1년도 채 안 갔죠. 그쵸? 네. 박정희 아저씨가 땡콜 몰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3공화국이 바로 시작됐죠.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단원제, 3공화국부터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제6공화국이죠. 현재까지 자, 단원제 국회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 자, 헌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자, 국회의원 수는 뭘로 정하되, 예, 법률로 정하되,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수를 헌법이 뭘 하고 있죠? 법률 유보를 하고 있죠. 아,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라. 단지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야, 200인 이상으로 해라. 이런 거죠. 야, 그렇죠. 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니네가 법률에 알아서 해도 되지만 하라 아니 해도 되지만 죄송해요. 네. 니네 법률에 알아서 하지만 적어도 뭐죠? 200명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보면 네 300명으로 되어 있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지역구와 253명, 그다음에 비례대표 47명에서 300명, 즉 공직선거법 제21조에 그렇죠. 자, 21조에 보시면 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서 네, 합의 300명, 300명으로 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동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네, 그쵸.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제2항. 자, 40조는 입법권이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이어서 41조 2항에 보면, 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그쵸.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하고 있는데, 다만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국회의원 정수가 공직선거법 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300명으로 되어 있죠.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자, 국회 조직을 보면, 자,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한 명이 있고요. 자, 부의장이 네, 몇 명 있습니까? 두 명. 그렇죠. 자, 이 국회 조직, 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장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회의장은 1인, 부의장은 2명 선출하는데 모두 임기가 2년입니다. 네, 헌법제 48조에 있고요. 자, 의장이 사고가 나면 자,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을 의장이 딱 지정을 하면 그 지정당한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뭐죠? 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그다음에 모두 사고, 의장도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부의장 모두 사고가 나게 되면 그렇죠? 이 세 명이 모두 이제 사고 어디 가다가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여튼 네, 세 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면 자, 임시 의장을 선출해서 네, 의장단의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장은 당적 보유가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중립적 의사정리 수행을 위한 의장은 뭐 당직이 당적 보유가 금지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뼛속까지는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죠. 중립적 의사정리 수행을 위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해놨을 뿐이죠.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의장이 뭐 팔이 안쪽으로 붙겠죠. 네,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이면 정의당 뭐 이렇게 꼽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여튼 이 의장은 당적 보유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 일정을 이렇게 의사 이렇게 수렴하고 의사 일정을 네, 진행을 하고 자 이럴 때 어느 한 당에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네,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그런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 이 의장은 당적 보유가 금지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위원회 제도인데, 자, 국회 조직 중에 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자, 본회의 의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의사 절차 이전에 의안을 집중적으로 심의, 검토하기 위한 소수 의원들로 구성된, 뭐죠? 회의체 조직이다. 자, 국회는 합의체 조직입니다. 네, 국회. 300명이 모여 있는 이 국회는 합의체 조직인 거죠. 국회는 합의체 조직인데, 자, 국회 아래에 있는, 국회 소속에 있는 어떤 위원회들, 그렇죠. 이런 위원회들은 회의체 조직인 거죠. 국회는 뭔가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당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체 조직인데, 이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회들, 이 위원회들은 자, 회의체 조직이다. 회의체. 뭔가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면, 자, 본회의 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3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 모이기 바로 이전에, 사전에 모여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본회의 의사, 자, 3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여기도 말 많고 저기도 말 많고 자, 이러면 정말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본회의 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 의사 절차 이전에 의안을 집중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해가지고 네, 어떤 결론을 거의 합의 사항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 위원회는 이제 소수 위원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냐면, 자, 상임위원회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전원위원회, 그 다음에 소위원회 및 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네, 국회 조직을 하고 있어. 첫 번째로 우리 의장단을 봤죠. 네. 국회의장 한 명에 부의장 두 명. 그쵸? 네. 그 다음에 조직 중에 위원회가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뭐죠? 전원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이 상임위원회를 보시면, 자, 상임위원회. 국가 사무를 영역별로 나누어 그 소관 사항별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상설위원회죠. 자, 의원은 자,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고, 네, 잘못 나온 거죠. 될 수 있고, 네, 죄송해요. 임기는 2년이다. 지금 현재 상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몇 개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17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자, 잠깐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여러분. 네.
국회법에 나와 있죠. 국회법에 보시면은 이 위원회가 몇 개인지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국회법에 상임위원회가 몇 개인지. 제가 17개로 기억하는데 16개가 아니고, 네. 상임위원회 국회법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국회법에 국회법에 오시면 자 볼까요? 여기 상임위원회 여기 있네요. 상임위원회 쭉 있고 여기 있네요. 상임위원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국회법 제 37조에 나와 있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사법위원회 쭉쭉쭉쭉쭉 가서 여성 가족위원회까지 17개가 있네요. 그렇죠. 네, 17개 제가 만졌네요. 제가 왜 16개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 17개. 네, 17개 네, 상설위 위원회가 있고 그쵸. 국회법 37조 방금 보셨죠, 여러분? 네. 찾아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네요. 자, 이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네, 정부마다 다르죠. 네, 문재인 정부 다르고 이명박 정부 다르고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새로운 정부의 어떤 뭐 정책의 취지에 맞게 어떤 위원회를 뭐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 네. 여튼 네, 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 변수가 있는 거죠. 딱 정해지지 않는 거죠. 픽스가 안 돼 있는 거죠.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헌법이면 사실 개정하기 힘들 텐데, 헌법에 이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고, 법률로, 즉, 국회의 법률로서 이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는 이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에 따라서, 네,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보통 16개에서 18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자 1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각 당의 그 의원들은 자,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임기는 자 2년이고 자, 상임위원회는 방금 보셨듯이 이런 거죠. 네. 어떤 여성가족위원회, 자, 뭐 정보위원회 또는 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처럼 자, 어떤 법률을 이렇게 뭐죠? 네, 어떤 법률, 국회가 이제 하는 그 본질적인 임무가 입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게 환경노동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상임위는 어디로 가요? 환경노동위원회로 가서 그 법안을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소수위원들이 모여서 자, 소수위원들로 구성된 그 회의체 조직인 그 위원회, 즉 뭐 환경노동에 관련된 거다. 그럼 환경노동위원회에 모여가지고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검토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 환경노동 각 위원회는 각 당의 위원들로 쭉 구성되어 있죠. 각 정당의 의원들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서 사전적인 조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회의 오면은 조금 더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자, 그게 바로 상임위원회죠. 상임위원회. 그렇죠. 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딱 정해진 거예요. 네, 일반적 특별위원회가 있고 특정화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일반적 특별위원회 보시면 자, 특징이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다 이런 거죠. 자,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는 뭐예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한시적인 거니까 네,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특정화된 특별위원회는 이는 모두 상설기관이다. 늘 있는 거죠. 늘 있는 거. 그러니까 상설기관이니까 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자, 일반적 특별위원회와 특정화된 특별위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자, 여러 상임위원회가 관련되어서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배당시키기가 곤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또는 구체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다. 자, 특별위원회는 자, 일반적과 특별적, 특정화된 특별위원회로 나누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이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인 거죠. 즉, 환경 노동에 관련된 또는 교육에 관련된 그런 법안들은 무슨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보면은 한 개 위원회만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다수
둘 이상의 자, 다수위원회의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돼서 걸쳐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느 한 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되게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배당하기 되게 곤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뭐예요? 자, 즉 일반적 특별위원회를 그때 만드는 거죠. 또는 어떤 구체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죠? 정치 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처럼 네, 없었던 게 생기는 거죠. 즉 조직과 인원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그게 끝나면은 조직과 인원이 한꺼번에 뭐예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특별위원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특정화된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이 이미 명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고? 싹 세 개죠. 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결산 특별위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윤리특위죠. 윤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자, 이는 모두 상설기관이다. 자, 이 국회법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예결산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이미 국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즉, 일반적 특별위원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조직과 인원이 생기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생겼다가 그 일이 끝나면 뭐죠? 조직과 인원이 다 사라져요. 근데 이 특정화된 특별위원회는 뭐냐면 얘네들은 조직은 늘 살아있어요. 늘 조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늘 조직은 늘 있어요. 다만 알갱이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알갱이와 껍데기와 알갱이, 즉 조직과 인원이 한꺼번에 생겼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특정화된 특별위원회는 이미 국회법에서 그 껍데기, 그 조직은 늘 있어요. 늘 상설인 거죠. 상설기관. 그렇죠. 자,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기관은 늘 있고 껍데기는 늘 있고 알맹이가 채워졌다가 빠지는 거죠. 알맹이만 채워졌다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결산 특별위원회라든지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늘 있는 거죠. 늘. 네. 필요할 때마다 알맹이가 와서 채우는 거죠. 껍데기는 늘 있고 조직은 늘 있고 인원이 늘 와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인원이 또 빠져나가고 하지만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조직은 그대로 있고 국회법에서 이미 명시를 했죠. 이런 조직이 있다. 상설기관이다. 자, 일반적 특별위원회와 특정화된 특별위원회의 다른 점은 자,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자, 한시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특정화된 특별위원회는 이건 상설기관인 거. 그렇죠. 네. 자,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자, 뭐죠? 네, 어떤 법안이나 어떤 정책, 자, 의안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한 위원회에 맡기기 곤란한 것들,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있는 것들, 둘 이상의 위원회에 걸쳐서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제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위원회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정한 특별위원회는 딱 세 개예요. 네, 예결산, 그다음에 뭐예요? 윤리특위, 그다음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그렇죠. 네, 이 세 개는 늘 있는 기관이다. 상설기관이다. 자,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전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위원회죠. 즉,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회의체다. 전원위원회. 그렇죠. 전원위원회는 그냥 국회의원 전원, 즉 300명이 다 참석하는 거죠. 자, 어느 때 전원위원회를 여느냐? 자, 이건 보시면 네, 됩니다. 자,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그 다음에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이해하시나요? 자,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법률안일 경우에는 자, 상임위원회로 가지 않고 뭘로 와요? 전원위원회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전원위원회인 거죠. 네, 이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뭐냐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즉 조세, 국민에게 또는 무슨 노역이라든지 뭐죠? 어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든지 여튼 어느 게 됐든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법률안 그다음에 정부 조직에 대한 법률안일 때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일 때 왜 전원위원회를 해요 여러분? 정부 조직은 뭐과 관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정부 조직은 국가 권력 중에 집행과 관련된 행정과 그렇죠. 자 공권력이라 하면 주로 행정을 얘기하죠. 집행부 그렇죠. 물론 공권력이라 하면 입법, 사법 다 얘기하지만 주로 뭐죠? 현대 복지주의 국가에서는 네, 행정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행정 권력을 얘기하겠죠. 자,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은 즉 뭐예요? 행정부에 대한 어떤 조직인 거죠. 자, 이 행정부에 대한 이 조직에 관한 법률안에
얘기를 할 때는 왜 전원위원회를 여냐면, 자, 이 행정권에 의해서 뭐죠?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많이 침해가 되겠죠. 즉, 정부 조직을 건든다는 것은, 자, 행정권의 어떤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 행정권의 변동이 잘못 일어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을 얘기할 때는 뭐죠? 상임위원회를 가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오르는 거죠. 즉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그렇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어, 네. 그래서 이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라든지 어쨌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일 경우에는 자, 이게 어떤 소위원회로 가지 않고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 전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본회의 상정 전에, 그렇죠. 본회의를 하기 상정 전에 또는 본회의 상정 후에, 네, 하죠. 전원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본회의를 하기 전에 또는 본회의를 상정한 후에, 끝나고 난 후에, 네, 전원위원회를 많이 열고요. 그 다음에 대회 요구 정족수라고 있습니다. 즉,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그쵸. 위원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개회, 그쵸. 개회 요구 정족수는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그쵸. 300명 중에 4분의 1이면 뭐 얼마예요? 네, 300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네, 그 4분의 1 이상 요구가 되면 일단 개회는 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상이 요구하면 뭐죠? 개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회가 되는 거죠. 자, 전원위원회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제적의 4분의 1 이상, 네,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회를 할 수 있는 건, 개회 요구는 4분의 1이고, 개회를 할 수 있는 건, 자,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뭐죠? 전원위원회가 개회를 하는 거죠. 자, 300명이 5분의 1, 60명인가요? 네. 자, 60명이 들어오면 전원위원회가 개회가 돼요. 네.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그다음에 뭐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라고 국회법이 명시를 했죠. 자,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이면 자, 개회는 하지만 자,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자, 그렇죠? 300 나누기 4 하면 되죠. 네,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 개회는 됐더라도 뭘 할 수 없어요? 의결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여기 의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회는 되지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 나오면 네, 뭐죠? 의결을 할 수 없는 의결 정족수 부족하죠. 의결 정족수가 그죠.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되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의결은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자, 이 국회법에 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소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는 뭐냐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을 또 분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또 안에 있는 또 작은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을 분담하기 위해서 뭐죠? 상설소위원회를 쓸 수 있다. 자,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뭐 또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신설이 됐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또 안에 있는 그 구체적인 또 상설소위원회입니다. 네, 상설이죠. 네, 상설소위원회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상임위원회 밑에 또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회 조금 사람이 조금 모이는 그런 국회의원 조금 모이는 그런 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교섭단체라는 게 있는데, 자, 교섭단체. 자, 교섭단체가 뭐냐면, 자,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모임을 말하며, 자, 국회 조직을 하는 거죠. 자, 국회 조직에는, 자, 뭐가 있어요? 의장단 있고, 위원회가 있고, 방금까지 위원회를 받고, 자, 그리고, 사이드로, 자, 교섭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교섭단체. 이 교섭단체가 뭐라면 여러분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모임, 그렇죠?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모임을 말하면, 자, 의회 내의 정당이라고 불린다. 그 의회, 그렇죠? 국회의원 이 원내의 정당이라고 불린다. 그 교섭단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어떤 이 교섭단체는 동일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정당의 방침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거죠. 교섭단체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의회 내의 정당이에요. 자, 동일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의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국민의힘 90명, 또 누구죠? 더불어민주당은 180명. 자, 이런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두 와서 네,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교섭단체를. 그래서 이 소수의 인원, 이 교섭단체에 들어있는 이 소수의 인원이 뭐죠? 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당의 방침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일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또 결속도 이 교섭단체를 통해서 도모를 하고요. 네. 즉, 정당들 간의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당 간의 어떤 의견 조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신속성을 추가한다. 즉 뭐냐면은 그런 거죠, 여러분.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80명 다 모여가지고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하면 시간 겁나 많이 가겠죠, 여러분. 죄송해요. 겁나 사투리죠, 여러분. 시간 엄청 가겠죠, 여러분.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거죠. 그런 교섭단체끼리 모여가지고 사람 수가 확 줄면은 당연히 말이 확 사라지겠죠, 여러분. 시간도 확 줄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의회 내의 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 교섭단체라는 게. 의회 내의 정당. 그쵸. 네.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멤버, 멤버 것처럼 네. 어떤 정당의 어떤 핵심적인 멤버들로 구성된 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 교섭단체들끼리 어떤 정당 간의 어떤 뭐죠. 대화도 하고 이견도 조정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본회의 가가지고 네. 어떤 이제 그 법안이라든지 또는 의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편의성과 신속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교섭단체를 두고 있다. 자, 이 교섭단체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자,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국회에 20인 이상, 20인 이상이 자기 정당에 2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무소속이나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자, 20인 이상이 되면 따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데 힘들겠죠, 여러분. 네. 이해관계가 틀려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자, 이 교섭단체는 자, 국회에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자, 하나의 교섭단체로 될 수 있다. 20인 이상, 네, 20인 이상의 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쵸? 네, 이 교섭단체는 자, 뭐죠? 의회 내 정당이다. 이럴 수 있고, 자, 뭐 예를 들면 정당의 방침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정당들 간의 어떤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거죠. 즉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보다 이 교섭단체에서 떠드는 게 그 정당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쵸? 즉, 정당 간의 어떤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180명이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근데 교섭단체에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그 교섭단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일화가 되는 거죠. 대화 창구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더 협상이 쉬워지겠죠. 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네, 교섭단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12주차 강의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네,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